봅시다. 140쪽. 지난 시간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 배웠어, 그렇지?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부피. 그렇지. 그러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 정사각형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라고 쓰면 돼, 그치? 네. 근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아요. 같아, 정육면체는. 그러면 얘는 가로도 한 모서리, 세로의 길이도 똑같이 한 모서리,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이 모서리의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던 내용인 거고 오늘은 이제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또 볼 건데 저번에 배웠던 거는 1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배웠어, 그렇지? 네. 맞아? 얘는 1cm를 3번 곱한 정육면체의 부피였다고 했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워볼 거는 얘보다 조금 더 큰 단위. 이런 거. 그러면 정육면체를 대충 그렸어요. 근데 정육면체인데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1cm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네. 맞아? 그래서 이런 공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은 센티미터로 표현하기보다는 미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부피를 잴 때는 엄청나게 큰 공간의 부피를 잴 때는 미터나 제곱킬로미터 써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1m를 3번 곱한 부피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그래서 얘는 1세제곱 미터라고 불렀어. 맞아? 네. 그러면 이거 1m가 지금 몇 센티일까? 1m는 100cm잖아, 그치? 네. 아, 그러면 얘는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100cm. 그 다음에 맞아. 여기도 100cm. 그 다음에 높이도 100cm로 바뀌는,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다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100만, 그렇지.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뀌게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1세제곱 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럼 0이 몇 개가 붙는 거야? 0이 6개가 붙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단위 변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보자. 책의 문제 1번. 알맞은 단위의 동그라미를 하라고 하네. 그러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필통이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필통의 부피를 잴 때는 제곱 센티미터일까? 아니면 세제곱 센티미터일까? 아니면 세제곱 미터일까? 세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얘는 세제곱 센티미터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얘는 냉장고네요. 그쵸? 그럼 냉장고는 센티미터로 표현하기보다는 미터로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세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얘는 세제곱 미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해. 그러면 2번.
길이가 300cm, 세로의 길이가 200cm. 이렇게 있네, 그치? 네. 그러면 얘 부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친구 부피 찾으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야 되잖아, 그치? 네. 맞아? 그런데 이거를 세제곱 미터로 바꾸고 싶어, 그치? 네. 그러면 요거 몇 미터로 바꿔? 6미터, 그렇지. 얘는 3m. 3미터. 여기는 2m. 2미터. 아,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3미터, 2미터, 6미터를 곱해주면 되겠네. 맞아? 네. 그럼 얼마예요? 36. 세제곱미터, 그렇지. 빈칸 써주시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가 500cm. 그다음에 이 길이가 300. 여기가 200. 그러면 우리 2번에 2번도 요거 부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얘네는 미터로 안 바꾸고 그냥 센티미터 자체로 곱했네요, 그쵸? 칸이 긴 거 보니까. 그러면 500 곱하기 300 곱하기 200. 그러면 5, 3, 15. 15 곱하기 2, 30. 여기에다가 0 몇 개 붙여요? 6개 붙여, 그치? 그리고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이거 알아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세제곱 미터로 바꿔요. 30. 그러면 아까 1세제곱미터는 0이 6개가 붙었어, 그치? 네. 맞아? 그러면 반대로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세제곱 미터로 갈 때는 0이 6개가 없어지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없애주면 30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건널비야. 부피의 단위까지는 지금 다 배웠어. 그러면 오늘은 건널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직육면체를 자세히 뜯어보면 얘는 똑같은, 그러니까 평행하고 합동인 면이 몇 쌍이 있을까? 직육면체 얘를 자세히 보면 몇 쌍이 있을까?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여기 한 쌍. 맞아? 네. 그 다음에 앞뒤 두 쌍. 오른쪽 왼쪽 세 쌍. 그치? 네. 아, 그러면 그거로 직육면체의 건널비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건널비라는 거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합쳐주면 돼요. 은교야, 잘 들어야지. 건널비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합쳐주면 돼. 이런 얘를 포장한다 생각하면 돼요. 포장을 하는데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그냥 이 넓이에 맞게 딱 맞게끔 포장을 한다 생각하면 돼. 부피는 이 안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직육면체 건널비는 이 상자를 포장지로 둘러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로는 건널비 구하는 거 첫 번째 똑같은 건 아니구나. 얘는 면이 6개니까 6면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해주면 괜찮아요, 그죠? 해도 돼.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2가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4 곱하기 2 요거 있을 거고, 그치? 네. 맞아? 그 다음에 또 앞에 면 4 곱하기 3도 있을 거고, 또 오른쪽 3 곱하기 3 곱하기 2 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래쪽, 앞쪽, 오른쪽 했으니까 뭐 위에 봐도 되지. 뭐야? 윗면 4 곱하기 2 저 근데 이미 써져 있는데. 지금 6개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4 곱하기 3 여기도 있겠지. 그치? 우리 아까 봤던 건 뭐야? 4 곱하기 3? 뒤쪽 면이잖아. 그치? 앞에 면은 아까 봤고 뒤에 면 안 봤어요. 그쵸? 공간이 부족해서 또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도 나와야지. 그치? 3 곱하기 2 그러면 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면 다 나왔네요. 그쵸? 네.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아까 거기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52요. 5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을 해요. 얘는 똑같은 면, 그러니까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세 쌍 있다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4 곱하기 2 4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렇게 면 하나씩, 맞아? 네. 면 하나씩 넓이를 찾아주고, 그럼 얘가 각자 몇 세트 있는 거야? 4 곱하기 2도 몇 개 있어? 2개 있고, 4 곱하기 3도 몇 개? 2개. 2개. 3 곱하기 2도 2개. 2개.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직육면체 성질 이용합니다. 세 면의 넓이를 다 찾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2배 해주면 돼요. 똑같은 게 더 있으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52제곱센티미터 나오겠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널비를 이용해요.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거 전개도로 좀 펼쳐보면 여기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3 이렇게 되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서 4 곱하기 2 얘가 밑면이라고 쳐. 아, 이걸 밑면으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기역이 밑면으로 쳐요. 기역을. 그러면 밑면 또 누구야? 비읍. 비읍. 그러면 우선 전개도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밑면의 넓이 구해줘요. 그쵸? 근데 밑면이 몇 개야? 2개예요. 2개야. 그치? 네. 그래서 2배 해주고, 그러면 이제 밑면 찾았으니까 옆면들 넓이 합 찾아야 돼요. 그쵸? 네. 맞아? 그거를 옆넓이라고 해요. 옆면의 넓이의 합. 이놈을 우리는 옆넓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옆넓이. 그러면 밑면이 4 곱하기 3
얘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밑넓이는 끝났고요. 그죠? 네. 맞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의 넓이의 합 찾아야 돼. 그치? 네. 맞아? 그럼 옆면이 보니까 요런 얘네가 다 옆면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요 넓이 찾아야 돼요.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직사각형이네. 옆면만 보면. 네. 맞아? 직사각형을 짜르르 붙여놓은 거니까 뭐 정사각형이라고 보진 않겠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옆면의 가로는 뭐랑 똑같은지 봐야 돼. 우선 여기 몇 센티야? 4cm. 4cm. 그 다음에 전개도에서 만나는 부분의 길이 같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 3cm.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몇 cm야? 3cm. 3cm. 여기는 4cm. 4cm. 3, 4, 3, 4. 3, 4, 3, 4. 맞아? 네. 그러면 옆면의 가로랑 밑면의 뭐랑 똑같아? 넓이 아니면 둘레? 3, 4, 3, 4. 맞아? 네. 이거 더해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네. 이해돼? 되는 거 맞아? 자, 전개도에서 만나는 부분의 길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만나니까 같아야 돼. 그치?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만나니까 같아야 되지. 네.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러면 옆면의 넓이를 찾으려면 옆면의 가로를 알아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옆면의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 끝까지. 네. 그러면 3, 4, 3, 4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거리를 알려면 길이를 알려면 더해야 되지. 네. 이해돼요? 네. 어디서부터 막혀?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얘가 중학생 때 나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긴 할 텐데 지금 알아놓고 가야 돼. 전개도는 펼쳐놓은 그림이야, 그치? 네. 그럼 이거 접으면 직육면체 만들어질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옆면의 가로랑 옆면의 세로를 곱하면 이 빨간 면의 넓이를 다 찾을 수 있어, 한 번에. 여기까지는 이해돼? 네. 그러면 옆면의 세로는 나와 있지, 여기 2cm라고. 네. 그럼 옆면의 가로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네. 이해돼요? 네. 옆면의 가로, 이거.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저 길이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더 해야 돼, 그치?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서 옆면의 가로가 뜻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지금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잖아, 맞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억이 밑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밑면을 기억으로 뒀어. 그러면 얘랑 옆면의 가로랑은 다 만나는 사이야, 맞지? 네. 그러면 이 밑면의 둘레랑 옆면의 가로랑은 길이가 어떻겠니? 같아요. 같겠지. 그럼 진짜 보자고, 같은지. 그러면 기억의 둘레.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을 더하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돼? 14. 아니, 과정만. 3cm.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기억의 둘레랑 옆면의 가로랑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옆넓이는 옆면의 가로랑 옆면의 세로를 곱해. 여기까지는 됐어, 그치? 얘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근데 여기서 옆면의 가로가 뜻하는 걸 뭘까요? 기억의 둘레잖아, 그치? 네. 근데 기억이 뭐였어, 아까? 밑면. 밑면으로 잡았지, 우리가. 네. 그럼 얘는 옆면의 가로는 바로 밑면의 둘레를 뜻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옆면의 세로는 뭘 뜻할까요, 그러면?
옆면에 세로 2cm. 그러면 얘가 밑면이니까 기억하고 비읍이 밑면이니까 두 밑면 사이에 수직인 거리가 되겠지. 네. 접어보면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건 뭘까? 높이. 안 들려요. 옆면에 세로가 뜻하는 게 뭘까? 진육면체 높이. 은규야 뭘까? 아, 이게 뚜껑이야. 초록색으로 색칠한 면이 뚜껑이야. 높이. 그렇지. 얘는 기둥의 높이 또는 직육면체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네. 여기 곱하기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 그러면 밑면의 둘레가 3, 4, 3, 4였어. 그렇지? 네.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그 다음에 높이가 뭐였지? 2. 높이가 2였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똑같이 52 제곱센티미터 나올 거야. 요거 1, 2, 3 중에서 아마 지금 초등부 과정에서는 2번을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5학년 때 봤던 내용이니까. 근데 3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중학교에서 나와요. 중1학년 2학기 때 다시 만납시다. 그래도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해.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같이 봅시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건너뛰어도 되는 게 얘는 똑같은 면이 몇 개야? 정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6개. 똑같은 면이 몇 개야? 6개. 6개야, 그치? 그래서 요거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6배 해주면 끝나요.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면 144페이지 문제 1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두 개로 만든 직육면체라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래. 만든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의 몇 배와 같냐라고 했어. 그러면 똑같은 면이 거기서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네. 맞아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두부들이 붙어 있어. 그렇지? 정육면체 모양의 두부들이 붙어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1cm, 여기도 1cm네. 그러면 여기도 몇 cm? 1cm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 면이 겉에 몇 개 있냐라는 거예요. 몇 개 있을까요? 겉에 10개. 우선 위에 몇 개? 위에 4개예요. 아래에도 2개. 2개. 그 다음에 앞에 앞에 2개예요. 2개. 뒤에 2개.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면이 몇 개야? 10개. 면이 10개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얘는 한 면에 몇 배야? 10개예요. 10배. 라고 빈칸 첫 번째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걸로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인 거야? 10개. 10개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10제곱센티미터라고 또 써주면 돼. 됐나요? 네. 넘어가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2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표를 완성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하네. 그러면 선생님이 표를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 직접 넓이 구해봅니다. 자, 74. 시작.
기억의 넓이 은규야 얼마 나와? 기억 54요. 그렇지 54. 니은은 재영아 36. 36.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디귿이 6 곱하기 4네 그치? 네. 6, 4, 24. 그 다음에 리을은 뭘까요? 얼마일까? 36. 36 그치? 니은이랑 리을이랑 색깔이 똑같아. 그럼 넓이가 같다는 표시예요 그쵸? 네. 그런 힌트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음 얼마일까? 24. 24. 그 다음에 비읍 마지막으로 54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얘는 6면의 넓이를 다 다 구했으니까 그들을 다 합쳐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54 그다음에 36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다 24 36 24 54 그러면 다 더해주면 얼마나 나올까? 은규 계산하고 있어? 228. 은규는 얼마 나와? 다 더해주면 돼요 228 나왔어? 맞아 그러면 요거 6면의 넓이의 합은 228 제곱센티미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바로 3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전개도를 이용해서 찾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해야 된대. 그치? 네. 그럼 기억을 밑면이라고 해볼까요? 기억을 밑면이라고 해보면 얘는 54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요. 2개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찾아야 돼. 근데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랑 뭘 곱하라 했지? 밑면의 둘레랑 높이를 곱하라고 했었지. 네. 맞아? 그럼 밑면의 둘레니까 얘도 둘레네요. 그쵸? 네. 그럼 얼마야? 9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6. 34요. 9 더하기 6. 9 더하기 6. 15. 2개, 그치? 30.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요. 높이가 4cm네, 그치? 네. 이걸 아마 합쳐서 34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30 곱하기 4는 120. 그 다음에 54 곱하기 2는 108. 그럼 합쳐주면 똑같이 228 제곱센티미터 나오게 되겠죠. 빈 칸에는 이거 써주면 되지. 전개도를 활용하는 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웬만해서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6면의 넓이를 찾던지 아니면 직육면체 성질 이용하던지 그걸로 이용해서 좀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다면 전개도도 한번 보고요. 전개도 어차피 중1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 직육면체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쵸? 똑같은 면이 세상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 미은, 디귿을 합쳐놓고 이거 몇 배? 2배씩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54 하고 36 하고 24를 더한 다음에 2배씩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얼마 나와야 돼? 228. 얼마 나와야 돼? 228. 한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면 몇 개의 방법을 썼어요? 3개. 3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그쵸? 네. 근데 답은 똑같이 228로 하나로 나오게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학이라는 거는요. 답은 하나로 나오게 돼요. 그쵸? 네. 근데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법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말해주고 있는 건.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될 거야. 처음 배울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수월할 것 같네. 다 적었나요? 네. 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려고 한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니까 얘는 더하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요거 3번 쓴 거 같네. 그치? 네. 전개도 이용한 거 맞아? 네. 그러면 5 곱하기 4를 밑면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네. 맞아요? 네. 지우개로 지웁시다. 5 곱하기 4를 밑면으로 해보면 얘는 20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맞아? 네. 밑면에다가 표시 좀 해주세요. 5 곱하기 4의 면을 밑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닥면. 빗금칠해주면 돼요. 색칠해주면 돼요. 그 면을 색칠해주세요. 살살살살 색칠해주세요. 좋아. 그럼 밑면의 넓이 2배 한 거 됐고,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찾아야 돼. 그치? 네. 맞아? 네. 밑면에 지금 너희가 색칠한 그 면의 둘레. 뭐 5cm 더하기 4cm. 또 5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밑면의 둘레 나오지? 네. 여기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곱합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6cm. 6cm네, 그치? 그러면 20 곱하기 2는 40. 거기 빈칸에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9, 18. 곱하기 6. 그러면 48, 108. 요거 더해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148. 그렇지. 그렇지. 148 제곱센티미터. 요렇게가 빈칸이죠. 그다음에 바로 2번. 얘는 세 면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2배씩 해주는 거네, 그치? 네. 그러면 5 곱하기 4 있었어요, 그죠? 네. 얼마예요? 5 곱하기 4 아니에요. 3 곱하기 7이네. 21이. 21.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5도 있네, 그치? 15. 앞에면 15. 그 다음에 오른쪽 35. 35. 그렇지. 그러면 바로 안에 거 먼저 계산해주는 거야, 그치? 네. 5학년 때 배웠던 혼합 계산 잠깐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 51, 71 또 곱하기 2. 그러면 142. 142 제곱센티미터. 그렇지.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건널비 찾는데요. 그쵸? 네.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똑같은 면이 몇 개 있다 했어? 6개. 6개 있다 했어. 그치? 그러면 얘는 한 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돼? 6. 6배 해주면 돼. 그럼 얼마? 81 곱하기 6이니까? 481. 80. 그렇지. 그다음에 2번은 여기도 한 면의 넓이를 찾으려고 했더니 얘는 한 면의 넓이가 안 나와 있네. 그치? 네. 근데 대신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지. 맞아? 네. 그러면 8 곱하기 8이 한 면의 넓이가 될 거야. 그치? 네. 근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6개. 6개 있는 거야. 그러면 88, 64 곱하기 6. 424. 38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되겠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건널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